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환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3차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 때문에. 네, 저 진심 진짜 보다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런 대선 TV 토론에서 저런 발언이 나온다라는 거를 정말 상상도 못했어갖고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옮기지는 않겠어요. 네. 다만 좀 맥락이 이게 어떤 거를 지금 하려고 하다가 이 발언이 나왔는지는 좀 설명은 짧게 좀 해주시죠. 네, 뭐 이준석 후보가 오늘도 해명을 했는데 뭐 해당 발언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발언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긴 했지만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이게 많이 폭로가 됐던 내용인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뭐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서도 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성별을 약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은 발언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게 여성 혐오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을 한 거고 권영국 후보도 토론회가 끝나고 밝힌 내용입니다만 토론회 현장에서는 이 발언을 왜 하는지를 아예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었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부적절했다 사퇴하라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쾌하고 보는 시청자들에 따라서는 모욕감도 느꼈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어제 TV 토론이 뭐 역대급의 네거티브였다. 뭐 이제 정치 분야였는데 거의 정치 분야와 관련돼서 얘기 나온 거는 거의 없고 각자의 뭐 신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2022년 대선에 이미 한번 좀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제 뭐 도박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뭐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의혹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에 나왔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또 이런 거를 뭐 보도를 의혹을 하고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일부분은 이제 송치가 안 됐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송치가 된 건도 있고 불송치가 된 건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크게 세 가지 혐의였어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도박을 했다라는 혐의, 또 하나는 뭐 그 성매매 업소에 간 게 아니냐 이 혐의,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서 음담 패설을 한 게 아니냐 요 혐의였는데 일단 성매매를 한 혐의는 이제 혐의 없음이 됐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송치는 사건 자체는 송치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송치된 내용의 서류를 뭐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유죄 혐의로 인정이 된 건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 어제 이준석 후보가 비틀어서 소개한 표현도 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뭐 이 후보의 아들이 진짜 한 표현인지 아닌지도.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진위를 알 수 없는 거고 뭐 그 설령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했던 것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공당의 후보가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전파력과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뉴데일리 보도가 이제 방금 전에 나왔었는데 수원지방법원 형사 38 단독이 지난해 10월 31일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좀 나온 건지는 조금 이제 확인해 필요하다. 요 정도만 하고 오늘 이제 이준석 후보가 오전에는 SBS 라디오에서는 사과를 안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제 사과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걸 보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뭐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 언행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면서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거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알고서 했다라는 얘기로 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파급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아침 라디오와 오전에 이제 태도가 달라진 이유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사과로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흔히 이제 저희가 말하는 사과의 3단계에서 인정, 반성,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행동 뭐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거에서는 이거 상황을 온 국민이 느낀 어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인정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서 일단 좀 의문이 들고, 그러면 뭐를 사과를 하겠다는 거, 뭐를 반성하는 건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어서 이게 충분히 본인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고발이 지금 잇따르고 있고 이준석 후보 측은 뭐 이제 이런 고발을 하는 쪽을 무고죄로 네.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좀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고발인단이 37,000명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예. 여러 언론들이 반응 기사를 내고 있는데 뭐 10대 아이들이랑 보다가 깜짝 놀라서 TV를 껐다. 애가 이제 저 표현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글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지금 한 3가지 정도 혐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상의 문제,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문제인데 뭐 정리하면 전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전 국민을 모독했고 그다음에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을 했다. 뭐 이런 혐의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 후보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지는 걸 보면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본인은 이게 여전히 검증 사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지금 정치의 풍경이 너무 살풍경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후보직 사퇴까지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비판은 하는데 좀 이렇게 강도가 좀 훨씬 낮아요. 신동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정도로 조금 네. 가급적 이거는 뭐 우리가 입장을 밝힐 일이 아니다. 이준석 후보가 밝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그런 거고 했어요.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이거를 뭐 또 그대로 재현하면서 오늘 유세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후보 사퇴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동당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단일화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소멸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인지 예. 아니면 이게 이제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주제라고 판단한 것인지 조금 비판 수위가 낮긴 합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도 단일화 가능성 얘기가 뭐 나오고 있고 지금 사전 투표 이제 당장 몇 시간 있으면 하는데 네. 또 하나는 뭐 그 이재명 후보 어쨌든 이재명 후보로 갈 표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네.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면은 그 표를 못 가져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기술적인 고려가 사실 무의미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종종.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건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분노나 반감이 그런 수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공당이라면 마땅히 어떤 뭐 그 후보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 토론이 있었던 어제 오후 3시쯤에 뉴스타파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성접대 의혹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성접대 의혹이 있었는데 이 뇌물 정황이 담긴 상납 장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예요. 근데 이 뇌물 장부가 좀 구체적이라서 조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사건이고 이준석 후보가 쫓겨났던 바로 그 사건이기도 한데 이게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창조경제 1호로 선정됐던 아이카이스트라는 업체의 김성진 대표가 있습니다. 예. 이 김성진 대표가 정재계 유력 인사들한테 그 로비를 하면서 장부를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총액으로 따지면 뭐 한 25억에서 15억 뭐 이런 상납 금액만 15억이 넘는 장부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등장을 하는 건데 2번 등장을 합니다. 2013년 8월 15일 날 숙소 및 접대 요청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유성 리베라 호텔 그리고 가로치고 성접대 13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13년 8월 22일에는 선물 요청 이때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용 화장품 세트 450개 900만 원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장부가 있는데 예. 여기에 뭐 이준석 그 후보뿐만 아니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름도 쭉 있고 내역들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뉴스타파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뭐 황금 두꺼비를 네. 선물했다. 워낙 이게 이제 제목 자체가 네. 좀 굉장히 눈에 띄어서 사람들한테 네. 많이 회자가 저는 됐는데 영화 같은 데서 황금 두꺼비는 가끔 나오잖아요. 뭐 예. 은혜 갚는 두꺼비로 소개가 되면서 근데 범죄와의 전쟁 네, 거기에서도 네, 나오죠. 근데 예, 예. 황금 소나무도 있더라고요. 황금 소나무요? 목록에 보니까요. 예. 참 뭐 여러 그러니까 이제 장부가 나온 건데 지금 뉴스타파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 건 뭐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만 해주시죠.
그 2022년에 이 성삼납 관련 문제로 뭐 징계를 받거나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명태균 씨를 통해서 윤석열 그 부부를 상대로 자기를 좀 구명하는 로비를 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정황이 담겨져 있는 카카오톡 내용을 보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거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명 씨가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비용은 정치지망생이었던 그러니까 군수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줬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결과값을 조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 4번 이준석 맞춤형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된 거냐 뭐 이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입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뉴스타파 측에서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제 유세 현장 네.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가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이거는 읽어드리는 게 반론권 차원에서 좀 정확할 것 같아서 이준석 후보의 페이스북입니다.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는데 이걸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이걸 가세현이 폭로한다고 들고 나와서 이걸 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이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저 장부라는 거에 내용에 보면 민주당 의원 이름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걸 보도해 보시죠. 후보자 비방의 목적으로 마음대로 뒤집어서 보도하는군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명단을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성접대 관련해서 무혐의가 나온 거 그때 증거불충분이었죠. 네, 근데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상납 장부는 봤는데 별도의 수사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부 관련된 보고가 있었냐 지검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 얘기가 절반의 사실만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는 이준석 후보가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진술인들의 어떤 그 진술이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장부에 따르면 정확하게 날짜와 금액이 이제 특정되는 거고 실제 이 8월 15일 날에는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가서 이 이제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만났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확인된 정황들인데 검찰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었다. 이걸 이제 좀 제기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적시된 날짜 성접대가 이뤄졌다라고 장부에 써 있는 그 적시된 날짜에 만난 거는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한겨레 20일에서 보도한 명태균 씨의 취업 알선 의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한겨레 20일에서도 단독 보도로 나왔고 또 뉴스타파에서도 또 비슷한 취지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이게 이제 지역 정가가 굉장히 복잡한 동네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경북 지역의 한 사업가가 명태균 씨와 김태열 소장 등이 있는 방한테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을 보내면서 저는 다 했다 하라고 하는 거를 여론조사를 뭐 많게는 뭐 2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여론조사 할 때마다 비용도 되고 했는데 이제 내가 부탁한 걸 들어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조땡땡 그러니까 그 역시 경북에 있는 재력가의 아들입니다. 조땡땡을 청와대에 보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 지켜줘라. 이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봉화군수 공청 관련해서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지켜줘라. 그 다음에 경북도청에 특보 자리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 지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저희가 여러 이제 복수로 확인을 한 결과 오간 금액이 2억 원이에요. 총 이제 말하자면 넘어간 금액이 명 씨한테. 근데 이 가운데 이게 조 씨로부터 재력가인 조 씨로부터 명태균 씨한테 넘어간 게 총 2억 원 정도 된다고요? 네, 2억 원 가량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1억 원 정도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 조땡땡을 그 대통령실에 취업 청탁하는 로비 자금이었고 나머지 1억 중에 3천만 원은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안동에 내려와서 정치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출연료 명목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지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뇌물 관련된 사건을 보면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출연료가 적정한 것이냐, 왜 굳이 여기 와서 이걸 했느냐 이런 거를 두루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검찰은 이 부분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2억 원 가운데 3천만 원은 안동에서 열린 방금 얘기했던 정치 토크 콘서트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출연시킨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를 했고 7천만 원은 또 이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돌려준 나중에.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했던 거 저쪽에서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반납한 것 같은 뭐 이렇게 해석이 좀 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여론조사라든지 다른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원했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좀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갚은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금전 거래가 오고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땡땡이 실제로 대통령실에 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력가의 아들인 거죠. 네, 조땡땡이. 재력가의 아들이죠. 재력가의 돈을 준 아들. 사람의 아들인 거죠. 예, 재력가의 아들 조땡땡 조모 씨가 2021년에 미래한국연구소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실수요조로 지금 추정되는 여기에서 연구위원으로 짧게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고. 그게 통상적인 과정으로 보면 경력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도 하고 선거 관련된 이러저런 컨설팅을 하니까 대통령실에 가려고 해도 뭔가 이제 근무연이라든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이제 말하자면 스펙을 쌓아주고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 취업이 성공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2024년 4월에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럼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뭐 증거 없음 이런 혐의 없음 이렇게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일단 하고 있는 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진술이라든지 명 씨의 어떤 카카오톡에서 오고 간 대화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정황적으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데 예. 실제로 관련자들이 진술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버지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창원지검이 기소를 하긴 했어요. 이게 다른 건입니다. 또 그 돈이 또 다른 오간, 건이에요? 네, 돈이 아, 예. 오간 다른 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정가에서 명 씨의 영향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데 여러 자리 지금만 하더라도 3개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수 공천, 그다음에 경북도의 특보, 그다음에 대통령실 취업 이렇게 3개 자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서 명 씨가 경북과 경남 지역에 있는 재력가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고 그거를 그 금품을 건넨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론조사라든지 다른 유력 정치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냐 이런 구조의 사건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 정황들을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 PC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청탁은 직접적으로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는 좀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얼만큼 인지했느냐 상황을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전혀 상황을 모르고 그냥 안동 지역에서 정치 관련된 청년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내려갔는데 본인은 뭐 상관없이 출연료를 주는 만큼 받아서 온 상황이 있을 예. 수 있고 아니면 인사를 시켜주겠다라는 이유로 이준석 대표를 위한 어떤 자리를 기획을 하고 그 자리에서 청탁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 사람을 당시에 어쨌든 국민의힘 여당의 대표니까 예. 소개시켜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명목으로 어쨌든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뭐 이준석 후보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요게 아무래도 지금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까 대선 후보를 직접적으로 소환하거나 그러기에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는 사안이니까 대선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반론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터뷰 공간을 저희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이 있으신 분은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예, 김한 기자와 함께한 추격자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